이번에는 코오롱 진단할게요. 땅하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 28,000원, 비중 8%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들어가도 될까요? 라면서 추가 매수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코오롱이 오늘 밑꼬리를 좀 많이 달았네요. 그래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 하락을 하면서 22,7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아까 28,000원이었나요? 그러면 꽤 오랫동안 또 보유하시면서 답답한 흐름들을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급등이 나오면서 하락할 때 들어간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는데요. 이 코오롱은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움직일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요거는 제가 시장하고 좀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2008년도부터 2022년도 3월 달까지 약 14년 동안 저금리에 살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사고 방식에서 저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 중금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단순히 그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업황이나 가격적인 요소, 수급 외적으로 네. 다른 어떤 무형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포인트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 1780년도 때 영국에서 있었을 때 보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으로 넘어갔던 시기에 농업이 주를 이뤘었을 때는 가장 좋은 농업의 어떤 하기에 좋은 지역이 제일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 흐름을 캐치했던 사람들은 공장이나 이런 거 하려고 빨리 캐치를 했었겠죠. 그죠? 그리고 1900년도만 하더라도 마차가 주류였던 시기. 네.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갔던 시기, 자동차가 스타트였던 시기를 잘 보면 당연히 마차가 주류였는데 자동차로 이제 넘어갔던 걸 빨리 캐치했던 사람들은 자동차 뭐 관련된 부품을 준비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대부분 마차를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고민하고 있었겠죠. 바뀌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도 잘 보면 아이폰 딱 등장하고 나서 삼성은 갤럭시에 올인했잖아요. 반도체 인력들 다 여기다 때려 박는 바람에. 그래서 갤럭시 노트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다른 업체들은 피처폰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LG도 그렇고 펜텍, 큐리켈. 그죠? 결국 거기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 경계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소비의 축으로 넘어갔었을 때 차화정을 빨리 캐치했던 사람들은 이 대시세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소비의 축을 늦게 인정한 사람들은 다 꼭지에 산 거고 미국이 줄이었으니까 그 당시 LG전자, LG 디스플레이 한 사람들은 자동차가 10배 터졌을 때 손가락을 빨았던 거죠. 그런 어떤 경계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유무가 이제 수익을 좀 결정한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 투자가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걸 미리 반영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청자분들도 한 번 정도는 좀 걸을 수 있는 스킬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위에 게 이제 코스피 지수고, 아래 게 코오롱이에요. 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9월 30일 날 지수는 저점을 찍고 터닝 포인트가 나왔어요. 이때. 그죠? 그리고 6월 달, 7월 달은 코오롱이 6월 23일 날 저점을 찍었고, 지수도 6월 달, 7월 달. 그러니까 보면 6월 달하고 7월 달 요 시점에 코오롱은 지수랑 같이 움직임이 연동됐던 애예요. 지수가 저점 찍고서 반등 나왔을 때 코오롱도 저점 찍고 같이 반등을 나왔었고 9월 달에 저점 찍고 반등 나왔을 때 지수도 같이 반등이 나왔었고. 네. 근데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중순까지 흐름이 같이 갔었는데 갑자기 10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장대음봉이 나왔으면 아마 뭔가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악재가 터지면서 깨지더니 지수는 전 고점이 돌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고점을 우리가 돌파했잖아요. 10월 달에 고점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오히려 한참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식은 시장하고 갈라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코오롱 티슈진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코오롱 쪽 관련돼서는 정확한
내용들은 잘 모르는데 뭐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앵커님이 거래 말씀했던 제기하면서. 부분을 한번 네.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이제 시장에서 떨어져 나왔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시장 반등 나와도 너는 좀 빼야겠다 라고 저는 이제 바라보는 겁니다. 그 흐름이 이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럼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은 9월 30일에서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고점을 넘어간 상태에서 11월 달에 갔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같이 가다가.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돈을 회수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으니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 주식 반등 나온다라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좀 빠져나온 쪽으로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저점 찍고 돌아섰던 자리가 22,0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로스컷 기준으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오늘 21,600원 잠깐 찍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네. 만약에 재차 22,000원이 무너지면은 저는 좀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오롱의 가격적인 전략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좀 빠르게 대응하시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더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추가 매수보다는 요 손절 라인 잘 확인을 하시면서 나오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그 수익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2,000원이 깨지면 안 된다. 22,000원 아래에서는 손절입니다.